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크게 늘면서 세금 부담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뉴스 짚어보고요. 의료 폐기물 수확장 건립을 놓고 업체와 완주 상관면 주민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새만금의 가축 사료용 조사료가 경작되고 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정부가 대형 마트의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하자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동참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토론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살펴봅니다. 홍민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늘면서 납세자 수도 사상 최대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북의 경우에도 종소세 납세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지요? 네, 먼저 종합소득세라고 하면은 뭐 사업이나 뭐 근로, 뭐 이자, 배당, 연금 이런 좀 모든 소득으로 돼서 이 개인이 번 어떤 이득에 대해서 이제 누진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주로 자영업자나 뭐 프리랜서 등이 직전 연도에 번 돈에 대해서 좀 이 사업 소득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직장인도 월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 부분은 이제 종소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소세 납부 대상이 1년 전보다 82만 명 늘은 이 전국의 1,255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 납부 대상자 중에 88%가 이제 세금을 냈거든요. 이제 그걸 감안을 했었을 때 이제 올해에도 좀 역대 최대치로 좀 종소세 납부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북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종소세 대상이 빠르게 늘어난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꼽힙니까? 네, 종소세 이제 대상이 빠르게 늘어난 원인 중에 하나로는 이제 11년째 제자리인 이 종소세 부과 기준과 이 세율이 좀 지적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명목 임금은 올랐지만 이 과세 기준이 11년째 고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소세 부과 대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주식 투자자가 과거에 비해는 지금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뭐 4명 중에 1명이 주식 투자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소세 부과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고금리가 이제 한때 이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자나 이 배당금 같은 금융소득이 늘면서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좀 늘어났던 것이 좀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제 기준이 이렇게 하향 조정된 반면에는 이제 소비자 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서민 중상층은 좀 실질 임금이 좀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 이런 세금 부담이 좀 앞으로 더욱 거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연말 정산을 했고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뭐 예외 규정도 있다고 하죠? 네, 원래대로라면 이 근로자들은 이미 이제 근로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종소세는 내지 않으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한 회사에 다니다가 좀 이직을 해서 다른 회사로 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그 현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받아서 이제 내가 그 어떤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좀 종소세를 좀 별도로 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무처 수에 따라서 이 세 부담이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 경우 이외에는 뭐 따로 근로자가 종소세를 좀 신고해야 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천만 원에서 지난 2013년도에 2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이 되면서 대상자들이 크게 늘어났지 않겠습니까? 자, 거기다가 소비자 물가는 계속 상승세에 이어서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 자, 부담을 경감하고 절세할 수 있는 방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저희가 방금 이제 종합소득세가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또 절세를 또 하기 위해서는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결국엔 세금이기 때문에 좀 제때 내어야 가산세 같은 것들을 안 낼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가산세가 20%가 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절세를 위해서는 좀
세금을 제때 내야 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하다 보면 뭐 4대 보험료의 부담이나 또는 근로자의 오히려 요구로 인해서 인건비를 이제 누락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인건비 신고를 무조건 누락하기보다는 이 수입 금액과 업체 현황에 맞도록 이렇게 적절한 인건비가 신고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비용으로 반영이 돼서 세금을 절세하는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 사업을 위해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이 부가세 신고를 꼭 하면은 뭐 당장은 내가 부가세가 좀 부담이 되더라도 이 부가세가 이제 적법한 비용으로 인정받는다면 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이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절세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지요. 자, 완주 상관면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주민들이 단식 투쟁에 나설 정도로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완주군 상관면에 그 민간 사업체에서 의료 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겠다 이런 이제 사업 계획서를 좀 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북 환경청이 3번이나 이 사업 계획서를 좀 반려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4번째에 이 사업 계획서를 적합으로 승인을 하면서 이제 마을 주민들이 이 상관면 주민들은 이 의료 폐기물 설치를 절대로 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이 완주군청 곳곳에다가 이제 천막과 텐트를 설치하고서 하루씩 돌아가면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네,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위치는 어디이고, 자,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소각장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완주 상관면의 한 야산의 3,000평 규모의 부지로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운영 중인 이 건설 폐기물 처리장 바로 옆 시설인데요. 민간 업체에서 환경부와 완주군에 제출한 하루 처리 이제 소각 처리량은 약 48톤 정도입니다. 이 업체 주장은 전국에 이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13곳이 있지만 우리 전북 지역에는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우리 전북 지역에서 생성되는 이런 의료 폐기물을 좀 자체적으로 소각하기 위해서라도 이 전북의 한 군데 정도의 의료 폐기물 소각장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의료 폐기물 자체가 유해성이 있는 지정 폐기물인데다가 자, 타 지역 폐기물이 전북으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하면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은 연간 22~3만 톤 정도 됩니다. 이 중 절반가량이 서울과 경기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북은 3.4% 정도의 비율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톤수로 따지면 하루 평균 21톤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 민간 업체에서 환경청과 완주군에 이제 제출한 하루 처리 가능량이 48톤이거든요. 결국 인근 충청과 전남의 폐기물 약 절반 이상을 확보를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폐기물 소각 시설이 어떤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전혀 없는데도 이 민간 업체의 개인의 사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의료 폐기물은 이 톤당 처리 비용이 120만 원 이상이고요. 일반 폐기물보다 4배 이상 이 처리 비용이 높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주군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완주군청이나 이 공공지역에서 좀 국가에서 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개인에다가 맡겨두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최근에 완주군에서 개최한 관리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는데 일단 뭐 부결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완주군에서 이제 13일에 이제 시민 25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협의에 붙였는데요. 그 결과 이제 부결이 일단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일단 완주군청에 승인이 없기 때문에 당장 이 소각장이 설립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만 이 민간 업체에서 이제 이대로 그대로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좀 계속된 마찰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의료 폐기물 소각 시설이라는 것이 좀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거부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는 좀 주민들을 좀 설득시키는 작업을 우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가축 사료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가축 사료용 조사료가 새만금 간척지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자, 원래는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하더군요.
네, 이 원래 조사료라는 이 가축이 먹는 이제 사료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대인들이 좀 육류를 좀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가축이 먹어야 될 사료도 좀 뭐 비중이 증대할 수밖에 없고요. 대부분은 이렇게 볏짚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먹고도 있는데요. 좀 오히려 볏짚보다 이런 조사료가 오히려 양과 이제 질적인 면에서 더 낫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좀 이제 생산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최근 새만금 간척지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이제 종자 생산이 가능한 조사료를 좀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이제 소식입니다. 네. 자, 새만금에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됐는데, 자, 첫 수확량은 얼마나 되고 앞으로도 뭐 안정적인 종자 생산이 가능한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이 트리티케일이라는 이 종자를 좀 생산을 하게 될 것인데요. 이 트리티케일의 이제 특징이 밀과 호밀을 교잡해 만든 조사료입니다. 그래서 추위와 가뭄에도 좀 강하고요. 그리고 수확량도 좀 1헥타르당 약 8.6톤 정도로 이제 청보리나 이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보다도 좀 오히려 높기 때문에 이 농가 소득을 좀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단백질 함량도 다른 조사료에 비해서 좀 높아서 영양학적으로도 좀 이제 좋은 편이고요. 또 아무래도 또 한우와 젖소가 이 트리티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각광을 좀 받고 있는 중에 이제 이 사료인데요. 이 트리티케일은 이제 종자를 국내에서 생산이 좀 가능할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종자를 생산하게 된다면 뭐 지금 올해에선 첫 수확인데 약 190만 톤 정도의 종자를 수확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앞으로 조사료 재배 면적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자,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거고 또 질 좋은 풀사료, 조사료 자급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와 있더군요. 네, 농촌진흥청에서는 지난 8일에 이제 신품종 조사료인 이 트리티케일 수확 시연회를 열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올해다 보니까는 좀 비중이 좀 넓이가 이제 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배 면적이. 그래서 올해는 1,600헥타르 정도인데요. 앞으로 6년 안에 5배 이상인 9,000헥타르까지 이 재배 면적을 확대해서 양질의 이제 이 트리티케일을 좀 보급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앞으로는 이제 계속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을 좀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면서 어떤 무역 수지 적자 부분도 개선을 하고 또 농가 수입도 늘리겠다 이런 이제 좀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 점검과 전망 홍민호 변호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토론입니다. 정부가 지난 1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과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자 반발이 이어지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지난 2012년 전주에서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데요. 대형마트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상생 방안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세 분 모셨습니다. 유대근 우석대학교 유통통상학부 명예교수, 전한균 전북소상공인연합회 고문, 이수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입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유대근 교수님, 대형마트 영업 제한은 맨 처음 전주시에서 쏘아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자, 대형마트 의무 휴무제라는 게 어떤 개념이고 현재 적용되는 곳들은 어디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조금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요. 90년대에 우리나라가 우루과이 라운드라고는 그런 사실들을 시청자분들께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유통시장을 완전 개방한 것이 1996년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유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법을 만든 것이 유통산업발전법입니다. 이 발전법을 만들면서 모든 유통업에 대한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그러면서 키운 것이 우리나라의 롯데와 신세계입니다. 그게 이제 재벌로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경쟁력을 갖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전통시장하고 소상공인들이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0년이 되면서 그 전후에 대기업들이 각
우리나라 곳곳에 이제 지점을 만들게 되죠. 이제 점포들을 만들게 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고 전통시장이 어려워지니까 여거를 좀 살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것이 2012년 약 10년간의 투쟁을 거쳐서 12년도에 유통 그 기업의 그 규제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게 2012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 규제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입점 규제입니다. 그래서 출점을 할 때에는 전통시장에서 1km 반경 내에는 진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는 영업시간 규제를 하게 되면서 한 달에 2번 정도의 휴무를 갖자. 이게 의무 휴업이고 네. 밤 24시간 영업을 하려고 대기업에서 그러니까 0시에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하게 됩니다. 네. 세 번째로는 품목 규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실행하기가 어려워서 요거는 다른 동반성장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사전에 어떤 업종은 대기업에서 진출하지 못하게끔 유예기간을 두게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규제가 이루어져서 지금 현행 법에 의해서 계속 대기업에 대한 유통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진 의원님. 네. 자, 지난 1월 22일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네. 자,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지자체마다 휴무일을 평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건데, 자,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지금 배경을 보면 원래 윤석열 대통령 이제 취임 이후에 2022년 8월에 이제 규제 심판 회의를 통해 가지고요. 이제 국민들한테 불편을 겪는 그런 규제 사항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게 출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이해 관계자들과 뭐 소상공인 연합회라든지 상인 연합회 등과 해가지고 좀 회의를 해와서 각자의 그런 이거 필요성에 대해서 피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주민들에게 소비자에게 이용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또 선택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거고 그런 취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 주말에 장보기가 편리하게 하도록 하고 또 영업 시간 외에는 우리가 아까 말한 자정부터 0시까지는 영업을 하지 못하지만 그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을 하는 걸 허용하는 걸 내용을 담았고요. 나는 의무 휴업을 폐지한다기보다는 의무 휴업을 평일로 전환하는 과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폐지라기보다는 의무 휴업을 평일로 전환하는 걸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는 전체 지방자치단체 한 225개에서 3분의 1 정도가 지금 평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게 숫자라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북의 경우에는 전통시장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는 평일로 전환하는 게 아무래도 저희 지역보다는 아마 조금은 마찰이 갈등이 적었을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취지, 선택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출발한 개혁 방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들의 편익 도모와 선택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공휴일 의무 휴업을 폐지하겠다 했는데 어디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는 나와 있습니까? 꼭 공휴일을 필요 있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정부에서는 이제 그 근거가 공휴일 예를 들면 2주차, 4주차 공휴일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서 닫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에 얼마나 많이 가겠느냐라는 의구심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 둘째 주, 넷째 주에 그날 공휴일에 대형마트를 가지 않는 사람들이 그날을 피해서 그 전날이라든지 그 전날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효과적일까라는 출발점이고 또 1인 가구가 많고 또 가족과 함께 장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욕구가 좀 충만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예전에 12년대 대규모 점포 영업 제한을 할 때 당시하고 지금 상권이 많이 구도가 달라졌다. 지금은 지역 상권과 대규모 점포와의 그런 경쟁 구도가 아니라 온라인 쇼핑과 오프라인 쇼핑과의
어떤 구도로 봐야 될 것이다. 뭐 이커머스 시장이 지금 뭐 알리나 테무 같은 이런 이커머스 시장이 확대된 이 상황에 온라인에 대한 제약은 있지 않은데 왜 오프라인에 대한 그 시장에만 이런 규제가 강화되는가. 네. 그래서 어떤 구조가 상권에 대한 어떤 구조가 지금은 달라졌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 부분에 출발점입니다. 대해서 또 유대견 교수님 할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자, 대형마트 영업 제한으로 해서 전통시장 등 뭐 골목상권 매출이 유의미하게 뭐 늘어났다 이런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 또 오히려 매출이 감소했다는 그런 분석도 나와 있는데요. 자, 유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통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 이 규제라는 것이요. 법으로 규제를 한다는 것은 그대로 두게 되면 한쪽으로 쏠리게 되고 독점화가 되고 한쪽으로 양극화가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양극화라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2019년하고 20년도에 대형 유통업체들이 좀 어려워졌어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자 집합시설에는 제한을 가했어요. 그건 뭐 국가가 질병을 이걸 제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였거든요. 그때 2021년부터 또 개선이 돼가지고 지금 좀 나아졌습니다. 이러면서 온라인 시장이 대폭 확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유통 대기업에서 온라인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안 두고 기존에 있는 오프라인에 있는 매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살려보겠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동네 마트들은 조금 매출이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접한 데에서 그 생필품을 구매하게 되니까 좀 나아졌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뭐 어떻게 그냥 못 봐주겠다시피 그냥 끝나자마자 또 이걸 개정을 해가지고 뭐 평일로 하겠다. 아니 예를 들어서 의무 휴업이라고 하면 의무입니다. 의무인데 이거를 지금 폐지를 하고 자꾸 폐지하겠다는 것 자체는 아니더라도 평일로 좀 옮긴다는 건 매출을 조금 더 올리겠다는 거 얘기 아닙니까? 아예 주장을 하려면 폐지를 주장하지 요일을 변경해달라. 네. 이거 옹색하지 않습니까? 네. 교수님 거기까지 말씀 듣고요. 자, 전한균 고문님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나오셨는데, 자, 소상공인 협회를 비롯해서 슈퍼마켓 체인 협회 또 전통시장 상인회 대형마트 각기 입장이 다른데, 자, 소상공인 연합회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 소상공인 연합회는 무조건 강력 반대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가 16개 시도, 광역시도가 지금 조직이 돼 있는데 각 회장들이 전부 다 모여서 공동성명서도 제출을 했고 발표도 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행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광역시에서 최초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자꾸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에서 제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의무 휴무라는 것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무 때나 가서 뭐 대형마트 가서 쇼핑하는 걸 필요로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조사하기로는 그 적은 액수지만 그런 액수가 우리 지역에 있는 골목상권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 용납을 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전주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대형마트와 서로 상생협약이라고 해서 그걸 맺어가지고 장학금도 주거나 뭐 이런 조금 사회공헌 활동을 좀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반대는 하되 반대를 좀 강력하게 하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슈퍼마켓 연합회도 지역에서는 전부 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중앙회에서는 뭐 지원 공약 같은 거 이런 걸 서로 협약을 해가지고 일부 찬성하는 분위기가 조금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소상공인 연합회는 골목상권이나 영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주 회원들이고 전국에 740만 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만약에 의무 휴무가 평일로 가거나 폐지가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리 소상공인 연합회의 우리 회원들은 거의가 다 자리를 내놓고 벗어나야 되고 뭐
거의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유대균 교수님, 사실 정부 방침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 내에 온라인 배송을 뭐 허용하겠다. 뭐 좀 전에 이수진 의원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또 그렇게 전화를 하려는 또 시도하려는 또 자치단체는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자치단체들은요, 대개의 경우 수도권이라든지 광역시 지역에서는요, 이미 그 주거 인구들이 많아요. 그런 데들은요, 별 큰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시군 중소도시라든지 군 지역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법 적용 이런 거 논의 자체가 시군 지역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데에서는 별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많이 그런 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행 법에 의해서도 합의에 의해서 이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을 개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합의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온라인 배송 문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 조금 이 마트 유통 대기업들이 좀 불리하다. 이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미 유통 대기업들은요, 온라인 쪽으로 경영을 전부 전환을 했어요. 그런 데에서 지금 경영에서 밀리고 있는데 그거를 핑계를 대서 우리도 좀 0시에서 10시까지 좀 배송을 할 수 있게끔 하자. 그러는데 마트 아니라도 이미 대기업에서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는 계열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얼마든지 하면 되는데 경쟁력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경쟁력이 있게끔 경영을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기존에 있는 이 떡들을 조금 뺏으려고 하는 이런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는 조금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의원님. 자, 대형마트 휴무일 평일로 바꾸면 어떤 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까? 저는 아까 이제 바꾸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민들이 그만큼 자유롭고 편안하게 보통 아마 국민들 중에 대다수가 그 누군가는 직장을 다니게 되면 그 평일 휴일의 의미는 그거잖아요. 한 달이든 일주일이든 2주 먹을 거를 음식을 장 볼 때 가족들하고 같이 가는 그런 아마 그런 문화 그런 생활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 그다음에 1인 가구 그런 거에서 되면은 누가 나 대신 장 봐줄 수 없을 경우에 그럴 경우는 휴일에 가게 되고 그런 걸 생각하는 것 같고요.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데 대기업인데 뭐 분명히 지금 계열사가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법이 2012년에 이런 규제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 제한 규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거에 대한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강행으로 나가지 않았었거든요. 그 의무 휴업일 지정하는 것 자체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게 개정이 돼서 2013년에 개정이 되면서 그 지정하는 거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야 한다. 공유를 해야 된다. 강행으로 지금 2항에 되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그 소상공인이나 골목 상권에 있는 그런 분들의 그 의견을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10년이 지났잖아요. 10년이 지났고 또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마트가 지금 문 닫는 경우들이 지자체에서 발생을 하니까 우리들에 대한 이런 예전에 가졌던 그런 그 구조가 지금 변화했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그쪽 대형 마트나 이런 뭐 대규모 슈퍼마켓에서도 그들만의 지금 고통이 따르고 있는 거죠.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그런 이커머스에 대한 그런 영향으로 그럼 그분들에 대한 목소리도 지금은 들어줘야 될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유 교수님. 자, 골목 상권의 반발도 크지만 마트 노동자들의 반대도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뭐 휴식권을 보장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는데 이런 문제도 풀어야 될 과제 아니겠습니까? 이 유럽에 있는 선진국 같은 데에서는요, 일단 그 일요일 날이라든지 토요일 날 오후부터는 대개 유통기업들이 휴무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노동자들의 그런 복지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 준비를 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다 해갖고 소비자들이 뭐 불편하거나 그런 것을 느끼지 않고 그래요. 네. 아까 또 의원님께서 얘기하는데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것 갖고 얘기를 하는데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합니다. 안 해요. 이게 안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해야 한다라고 법을 개정했겠어요. 그런 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절대 대기업이 양보를 하지를 않습니다. 조금 배려를 해주면 좋은데 그 배려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생각을 해서 이런 규제를 하게 됐는데 그거 마트들이 어려우니까 마트들을 조금 더 하겠다. 마트들이요 지금 있어도 적자인 상태나 매출이 마트들이 줄기는 했어요. 줄기는 했지만은 지금 막 적자에 허덕이거나 막 뭐 이러는 것은 아니에요. 전주권에서의 매출액이 1년에 약 1조 정도의 매출액을 올렸어요. 그러다가 지금 떨어진 것이 한 7천에서 8천억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글쎄요, 그거 떨어진 것이 이 법에 의해서 떨어진 거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 지금 적응하고 잘 정착해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조그마한 떡을 더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도 조금 좀 그렇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수진 의원님, 그러면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차원에서 어떤 논의나 또 움직임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휴업 평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반대하는 건의안을 2022년 9월에서도 했었고요. 소상공인이나 영세업자들 입장에서 2022년 9월에 한 번 냈었고요. 또 올해 2024년 2월에도 의원님의 도 차원의 건의안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도 좀 전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계속 매출을 올리기 위한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전북 지역에 그 대기업이나 이런 게 유치해서 많이 들어오고 그럴수록 정주 여건은 전 좋아진다고 봅니다. 그러려면은 그거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 매출 쪽으로만 찾고 해서 뭔가 이렇게 경쟁 구도로 해가지고 매출을 올리고 그거에 대한 매출이 올라가면 우리들한테 오는 게 뭐냐 이렇게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사회적 그게 바로 협상을 거쳐서 이만큼 매출이 오르게 되면 우리 이 지역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나. 그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게 하는, 갖게 하는 게 그게 우리 지역에서 목소리를 낼 부분이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 같은 것도 그게 대형 마트에서 그게 영업시간 외에 0시에서 뭐 12시 사이에 0시부터 그 다음날 10시까지 그 시간에도 이게 되게 되면 새벽 배송이라든지 이런 근무 시간 외에 되게 된다면 정주 여건이 좋아지면 그만큼 우리 전북에 대한 그런 젊은 층에 대한 유입도 높다고 보고요. 그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골목상권과 대기업 이 마트와의 관계는 경쟁 구도가 아니에요. 상생의 구도로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역할을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나 도 차원이든 시 차원의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되는 거지 왜 매출만 올리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매출이 올라가면 그만큼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되고 아까 그 노동권 얘기를 하셨는데 근로자들에 대한 거 그 휴일에 대한 거는 또 임시직 임기제 뭐 채용 아니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그 휴일엔 다른 또 인력을 보충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또 청년들이나 또 사람들을 충분히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 이렇게 어렵게 규제가 들어가고 법적으로라도 이렇게 담아놔서 공휴일로 된 그 배경도 있지만 앞으로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시점에 뭔가 논의가 되고 이런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번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환규 회장님. 이수진 의원님 의견에 뭐 찬동하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 의견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좋은 쪽으로 보고 소수를 위해서는 그렇게 바뀌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우리 소상공인 쪽에서 보면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지금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맞벌이 부부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분들은 평일날 시장 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을 이용해서 시장을 보는데 만약에 대형마트나 이런 것들이 쇼핑의 편리성, 소비자들의 편익 증대를 위해서 주말에 문을 열게 되면 글이 다 쏠리는 거죠. 그러면 적게나마 조금씩 골목상권을 이용하던 그 소비조차도 없어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은 정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돼서
새벽 배송도 가능해진다. 그렇게 되면 우리 누가 골목 상권에 가서 자기가 걸어가 가지고 가서 물건 어렵게 무거운 거 들고 오고 이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정말 적은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지금도 그러는데 대형마트가 공상품 가격은 굉장히 싸고 좋습니다. 그건 뭐 저희도 수긍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량으로 유통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은 전통시장이나 지역마트가 오히려 더 쌀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대형마트 위주로 가버리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조차도 더 비싸질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동네 마트가 뭐 일찍 문을 닫고 주말에 쉰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악순환인데 장사가 안 돼요. 식당에 저녁에 늦게까지 문을 열어두면 손님이 한 테이블도 없어요. 근데 지금 최저임금은 자꾸 오르죠. 그러니까 사람 줄이고 본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찍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슈퍼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말에 열어놔봤자 사람 한두 명 와요. 근데 그런 거 보고 자기가 하루 내내 있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문을 닫는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소비자들도 정말 성숙된 심의식을 가지고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는 있는 건데 다 우리의 이웃이고 친구들이고 가족입니다. 이런 분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인구 자꾸 줄어들고 인구 정주 여건 좋아진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라북도에 27만 개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살아갈 길이 없으면 이분들이 떠납니다. 그럼 결국은 지역 소멸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좀 편리하고 그런다고 해서 정주 여건 늘어난다? 이것은 저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이수진 의원님. 자, 정부 방침에 상인들이 반발하는 것은 그동안 이렇게 총의가 모아지지 않았다. 이런 네, 부분도 네. 많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해당 주체들이 논의하는 공론화 과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거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거든요. 전주를 예를 들면 전주시장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법은 그대로 놔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어떻게 이걸 보느냐인데 그런 거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까 통계치 하나를 얘기를 하면 대구시가 이번에 시행한 의무 휴업일 시행으로 대구시요? 대구시에서 이제 평일 전환 후에 평가를 한 게 있어요. 근데 소매업은 19.8%, 전통시장 32.4%, 음식점 25.1% 매출이 증가한 걸로 밝혔다. 그러니까 대구시라고 발표해서 어쩔지 모르지만 대구시에서 이만큼 발표했고 네. 그다음에 이런 거는 저는 이제 그게 최소한의 보장책이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하지만 그걸 평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일요일이라는 거는 일요일 날 마트만 가는 게 아니라 또 우린 전통이 있는 도시잖아요. 전통을 일환으로 저는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은 문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길 가서 또 문화를 향유하는 의미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역할과 또 거기 해야 될 일들이 좀 구분이 돼야 된다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자면 전주시가 이 의무휴업 공휴일 하는 거에 선도적인 위치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2012년 2월에 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1월에 그거를 공휴일로 해라라고 한 다음에 우리 전주시에서 그 다음 2월달 2012년 2월에 이 둘째 주, 넷째 주인가요? 일요일을 지정일로 한다 그렇게 했는데요. 그게 지금은 없습니다.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을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없고 그 규정이 2012년 8월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이라는 걸 못 박아놓은 건 없어졌어요. 네네네. 없어지고 현재는 그 말씀만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전주시도 지금 법에 있는 거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해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 못 박아놓은 일요일이라는 규정이 조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네, 드립니다.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유대근 교수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해서 조건부 논의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이디어 차원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가 있고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지난번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대형 마트 쪽에서 조건부로 조금 휴무일 변경을 조금
논의해달라 이런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를 했는데 대기업 측에서 지금 제시한 것이 장학금을 좀 내놓는다더니 또는 대기업에서 마트에서 전주시 이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좀 판매하게 달라 그 판매 이익을 내놓겠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내놓겠다. 이런 조건부를 제시했는데 전통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소상공인 그 연합회라더니 또는 그 슈퍼조합이 있습니다. 동네 마트들의 그 모임인데 그쪽에서는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깊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지금 수기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요약하고 강조해 주시는 부분 듣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한균 회장님. 네. 소비자들의 편익증대 이거 정말 뭐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나 그런 것이 앞서다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결국은 일자리를 잃고 지역을 떠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같은 정말 어려운 상황도 견디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이나 혜택 이런 것들을 오히려 축소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오히려 더 뒤로 퇴보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소비자들도 너무 이렇게 대형마트의 편리성 이런 것만 주장하지 마시고 우리 이웃에서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 이런 분들의 삶을 좀 생각해가지고 같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도 더 좋게 하고 품질도 향상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대책도 수립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브랜드 창출도 하고 있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셔서 아무리 법이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또 설령 그게 뭐 조례가 바뀌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성숙된 시민의식이 합쳐진다 그러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수진 의원님. 네. 최소한의 보장책을 마련하는데 평일로 전환되는 건 무리가 없다. 하지만 시장이나 곡물상권이나 전통시장도 도민이 꺼려 도민이 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평일로 바꾼다고 해서 가던 사람이 안 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전통시장을 원하는 사람들이나 골목시 원하는 사람, 그 원하는 품목이라든지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다 각자의 추구하는 게 각자의 특화된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특화되는 걸 지원해 주는 게 도와 시와 그다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가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서 공론화 과정이 있었듯이 이번에 이렇게 분위기가 된 이 상황에서 그리고 도민들이 지금의 상황을 원하는 게 거의 70% 가까이 되는 이 상황에 평일 전환 70% 가까이 되는 이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을 조사할 때 그 상공회에서 조사한 520명 대상이 다 관련자들을 이해 당사자들 다 모여서 한 조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사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은 이게 정답이라는 걸 지금 정하지 말고 좀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유대근 교수님. 법이라는 것은 강자가 나쁜 짓을 못하게끔 제어를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대형 유통업하고 지금 소상공인들하고의 이 갈등 관계에 관련된 법률을 보게 되면요. 하나가 유통산업을 발전시켜야 되겠다고는 그런 유통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대중소 유통기업의 상생을 위한 그런 법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가맹사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맹사업자의 그 공정화, 그게 프랜차이즈의 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그런 갑을관계, 그걸 공정화를 하자라는 그걸 가맹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요즘 최신 생긴 것이 온풀법이라고 해서 온라인 플랫폼, 그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옥션이라든지 11번가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거에 본사와 일단 그거에서 독점,
독점화를 막기 위한 것이 하나의 온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공정화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화입니다. 이런 법들을 왜 생기는지를 좀 생각해 보고요. 우리가 지금 이 문제는 무한 경쟁에 의한 지금 강자의 독식을 막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반 성장을 해서 같이 공존하자. 공동체 의식을 갖자라는 그런 논리가 뒷배경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서 소비자들도 편리성도 중요하지만은 자, 큰 불편함이 없다면은 같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토론이 되고 논의가 되는 것이거든요. 어느 기업에 뭐 한쪽에 뭐 어려우니까 살려주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크게 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자, 오늘 토론해 주시라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대형마트 규제가 시작된 이래 논란은 계속되어 왔는데요.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는 의견과는 달리 그다지 유의미한 결과는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골목 상권 살리기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